2026년 4월 9일 목요일 이스탄불에서의 찬란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도시의 구석구석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날이죠. 먼저 호텔에서 정갈한 조식 만찬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설레는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오전 8시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그랜드 바자르입니다. 본격적인 탐방에 앞서 입구에서 트리키에 리라로 한 잔을 마쳤지요. 미로처럼 얽힌 시장의 활기에 눈이 즐거워집니다. 그랜드 바자르는 1455년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드 2세에 의해 건설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실내 시장 중 하나인데요. 트르키어로는 지붕이 덮인 시장이라는 뜻의 카팔루 차르슈라고 불리며 60여 개의 미로 같은 골목 안에 4,000개가 넘는 상점이 밀집해 있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도시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과거 실크로드의 종착지로서 동서양의 물산이 모여들던 경제의 중심지였던 만큼 오늘날에도 금과 보석, 화려한 수공예, 카펫, 가죽 제품, 그리고 향신료와 같은 튀르키예의 전통 특산물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남대문 시장과 같은 곳이죠.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를 넘어 상인들과 차를 마시며 흥정을 즐기는 튀르키예 특유의 활기찬 시장 문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인 명소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트램을 타고 이동해서 이스탄불의 상징 아야소피아 성당과 푸른 타일이 매력적인 블루 모스크를 마주합니다. 히포드롬 광장과 옛 로마 경기장 거리를 걷다 보니 마치 시간을 되돌려 로마 시대에 서 있는 기분이 드네요. 아야 소피아는 신의 지혜라는 뜻을 가진 건축물로 기독교의 비잔틴 제국과 이슬람의 오스만 제국을 거치며 동서양 종교 문화의 정수가 집약된 역사적 상징물입니다. 서기 537년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에 의해 거대 성당으로 완공되었으며 당시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웠던 거대한 돔 구조를 구현해 인류 건축사의 기적으로 불립니다. 이후 15세기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리스를 정복하면서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로 전환되었고 이 과정에서 성모 마리아 모자이크와 이슬람 서예판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독특한 경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다시 모스크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교한 비잔틴 미술과 웅장한 이슬람 건축 양식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성지로 손꼽힙니다. 우리는 직접 줄을 서서 티켓을 끊고 아야소피아 성당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밖에는 봄비가 촉촉히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빗소리와 함께 감상하는 성당 내부의 성스러운 분위기는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블루 모스크는 17세기 오스만 제국의 술탄 아흐메드 1세가 세운 이슬람 사원으로 내부 벽면을 장식한 2만여 장의 푸른빛 타일 덕분에 블루 모스크라는 별칭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아야소피아의 위험에 도전하듯 맞은편에 세워졌으며 이슬람 사원 중 드물게 6개의 미나레트 첨탑을 갖춘 웅장한 외관과 거대한 중앙돔이 이스탄불의 스카이라인을 상징합니다. 이어지는 히포드롬 광장은 과거 비잔틴 제국 시절 전차 경기와 정치적 집회가 열렸던 거대한 경기장터로 현재는 이스탄불 시민들의 주시처인 술탄 아흐메드 광장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이집트에서 가져온 테오도시우스 오펠리스크와 3개의 뱀이 꼬여있는 형상의 멜포이 뱀 기둥 등 고대 문명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노천 박물관과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주님 손 놓고는
마지막으로 옛 로마 경기장 거리는 이 히포드롬 광장을 중심으로 뻗어 있는 역사적인 길들로 고대 로마와 비잔틴 시절부터 이스탄불의 심장부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거리를 걷다 보면 과거 전차들이 질주하던 경기장의 타원형 구조와 유적의 잔해들이 주변 건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녹아있어 수천 년의 세월이 겹겹이 쌓인 이스탄불만의 독특한 시간적 층위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덧 정오 트램을 타고 갈라타 다리 밑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스탄불에 오면 꼭 먹어야 한다는 별미 고등어 케밥으로 점심을 해결합니다. 갓 구운 고등어의 고소한 향과 바다 내음이 일품이네요. 찍을게요. 좀 보이게. 오후 12시 50분 페리에 몸을 싣고 아시아 지구인 카디쿄이로 향합니다. 이곳은 과거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지점인 칼케톤 종교회의가 열렸던 곳이기도 하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가는 이 짧은 향해는 이스탄불 여행의 묘미입니다. 카디쿄이는 과거 칼케톤이라 불리며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공의회가 열렸던 성지이죠. 이 지역의 좁고 활기찬 골목들 사이에는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그리스 정교회, 성 트리파다 성당과 아르메니아 교회, 성 레본 교회가 나란히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을 차례로 방문하는 것은 비잔틴 제국 시절부터 이어온 정교회의 전통과 오스만 제국 시절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던 아르메니아인들의 신앙 흔적을 동시에 만나는 과정입니다. 웅장한 아야소피아와는 또 다른 지역 주민들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 내린 소박하면서도 경건한 신앙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이스탄불이 단순한 이슬람 도시가 아닌 다양한 종교와 민족이 공존해온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카디쿄이의 골목을 따라 그리스 정교회와 아르메니아 교회를 차례로 방문하며 서로 문화와 신앙이 섞여 쌓인 이 지역의 역사를 몸소 느껴봅니다. 잠시 쉬어갈 겸 들른 전통 찻집에선 터키식 커피인 카흐베를 주문했죠. 카흐베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깊은 역사와 독특한 제조법을 가진 튀르키예 전통 커피입니다. 일반적인 커피와 달리 미세하게 가루를 낸 원두를 필터로 거르지 않고 제즈베라는 전용 부리포트에 설탕과 함께 넣어 직접 끓여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커피가루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시기 때문에 맛이 매우 진하고 묵직하며 잔바닥에 남은 가루 모양으로 점을 치는 커피점 문화가 곁들여지기도 합니다. 튀르키예인들에게 카흐베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한 잔의 커피에는 40년의 추억이 담겨 있다는 속담처럼 환대와 대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진하고 걸쭉한 그 한 잔 속에 터키의 환대와 연유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후 5시 다시 페리를 타고 신도시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갈라타 탑에 왔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해협의 전경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이후엔 이스탄불의 명동이라 불리는 탁심 거리로 이동해 빨간 노스텔지어 트램을 타고 사람 사는 냄새 가득한 거리를 구경했습니다. 갈라타 탑은 이스탄불 신시가지의 상징이자
도시의 동서남북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입니다. 14세기 중반 이 지역에 거주하던 제노바인들이 방어용 성벽의 일부로 세운 이 탑은 높이 약 67m의 웅장한 원통형 구조를 자랑합니다. 오스만 제국 시절에는 감옥이나 화재 감시탑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특히 세계 최초로 비행에 성공했다는 기록을 가진 헤자루펜 아흐메드 젤레비가 인공 날개를 달고 이 탑에서 뛰어내려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갔다는 흥미로운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오늘날에는 이스탄불의 환상적인 스카이라인과 보스포루스 해협 강만을 360도로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 해질녘 이곳에서 바라보는 노을은 이스탄불 여행의 백미로 꼽힙니다. 김영 목사님과 남미경 사모님의 모습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깨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왠지 살짝 배가 아픈 것 같아요. 어스름한 저녁 7시 오늘 하루의 하이라이트인 저녁 식사 시간에 초대받았습니다. 호자쌤 댁에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도미 매운탕, 낯선 타국에서 마주한 얼큰하고 시원한 고향의 맛에 하루의 피로가 씻은 듯 사라집니다. 따뜻한 정을 나누며 이스탄불의 밤은 깊어갑니다. 밤 9시 다시 숙소로 돌아와 오늘의 소중한 기억들을 정리해 봅니다. 비 내리는 아야소피아부터 아시아 지구의 커피 향까지 참으로 밀도 높은 하루였습니다. 구시가지의 역사와 신시가지의 낭만, 그리고 아시아 지구의 소박한 일상까지 이스탄불의 다양한 얼굴을 마주한 긴 하루였습니다. 많이 걷고 바쁘게 움직였지만 보스포루스 해협을 바라보며 마신 커피 한 잔에 모든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낯설음이 익숙함으로 변해가는 이 여행의 기록이 저에게도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선물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저는 3회차로 에스키셰이르의 이란 난민들과 함께 했던 하루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